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폭탄 관련돼서 계속 부동산에 대한 좀 암울한 기사들을 많이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망,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부동산 투자,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화두죠.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부동산은 그래서 오를까 떨어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정답은요. 계속되는 상승도 하락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봐도 계속 상승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규제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부동산은 추세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추세인 경우가 있고 하락 추세인 경우가 있을 텐데 추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2014년부터 계속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격 하락했던 걸 보면은 뭔가 규제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예상이 됐었다가 실제로 다시 또 상승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의 지속적인 주책, 그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규제 압박가 가장 주입니다. 최근에는 규제와 더불어서 공급이 화두죠. 예, 그래서 규제가 계속되고 그 규제는 계속 압박을 가해서 최근에 그 기사도 종부세 폭탄 관련된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주택자들 빨리 집 팔아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계속 전달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을 거다. 실제로도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받아보신 분들은 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올라간 걸 체감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가고 세금 규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하락 추세가 길어질지 짧아질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은 가치가 낮은 주택은 먼저 처분하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 한 채가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다 하고 가정을 한다면 지방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가격 상승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방을 먼저 처분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울도 서울에서도 외곽이 있고 중심지가 있는데 둘 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외곽 쪽에 먼저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대부분 세금 때문에 다들 버티기 증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또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좋은 중심지 내지는 외곽 안에서도 변화가 예상되어 있는 곳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버티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좀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느낀 것들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악해 볼 필요성은요.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물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보시면 되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격 상승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 그럼 거래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가만 올라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거 정부의 규제 정책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항상 뭔가 8.2 대책, 9.13, 12.16 과거를 보면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매도 물량이 실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실제로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매매 수요가 실제적으로 추세가 다시 상승하다가 하락됐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줄어들고 거래가 거의 끊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지는 않고 내가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전세 수요가 더 늘게 된다라는 역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전세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매매가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서 야, 이럴 거면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매매 거래가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매년 지속됐다라는 점이에요.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 실제적으로 폭등 예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은 꼭 알고 계시고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여러 개가 있지만 4개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시청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현금 흐름의 유동성을 봐야 합니다. 현금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가 많이 풀리지 않는가를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부동산도 필연적으로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던 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신 역으로 금리는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 수년간 부동산 시장 상승의 근본 원인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냐 안 풀리냐를 예측해 보면 되겠죠.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토지 보상금들이 굉장히 내년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돈이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높아져요. 왜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내년 전망에 부동산 시중 돈 흐름을 보실 때 많이 많아지는구나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 원칙 두 번째,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는 규제를 하는데 그리고 대출 규제도 들어갔죠. 이런 규제 방안이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난 반면에 공급도 확대가 됐어요. 재작년부터 3기 신도시를 먼저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서울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내년 내후년 공급이 실제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울 자체의 공급량을 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울 공급의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재개발이 화두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아마 이제 재개발 관련된 빌라라던가 그런 유망지들이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다음 달만 해도 바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그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공공재개발 추가적인 후보지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전략에 맞춰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곳들, 여력이 많은 부분들은 그런 곳 안에서 가능성 높은 곳들을 이미 확정됐거나 그런 곳을 선점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곳,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들을 선점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호재의 크기와 투자의 이익의 크기다. 말로 듣기로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뭔가 하려는 그 지역의 변화의 크기와 내용, 예를 들면 일자리면 그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재개발이면 재개발 규모, 크기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클수록, 내용이 좋을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그만큼 이익의 크기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을 안 했거나 시작을 막 초기 단계 이런 곳들 주변에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우선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 원칙 그 세 번째는 늘 누구나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 그 부동산의 철칙이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편차가 좀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물론 받지만 일시적이고 대부분 다시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데 들어올 수 없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을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 보통 5만 세대 정도가 저희가 적정 공급 물량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거의 육박해서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가격이 실제로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2018년부터 규제가 좀 시작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여파로 가격 상승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또 수도권이 또 들썩이면서 다시 또 서울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역대급으로 내년 2022년과 2023년은 공급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축 관련된 부동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죠.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축들은 더욱더 우선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좀 보셔서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는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공급 물량 단기적만 봐더라도 내년 2021년 공급 물량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눈여겨보신다면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 시기까지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부자들의 투자 원칙 그 네 번째 시간 이게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발상 마인드로 남들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저는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하락 추세여서 남들이 사기를 꺼려하거나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가 주춤하고 조금씩 하락해 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 이럴 경우에 오히려 부자분들은 매수를 하거나 뭔가 준비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들 폈어요. 대부분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그때 가서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락하는 시기에 뭔가 더 준비를 하거나 뭔가 더 하나 더 얻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수들이 일반적인 대부분들이 보는 길을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실제로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더라도 하락 추세 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또 상승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평균을 봤을 때 하락했을 때 한 1, 2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바로 상승 추세 때는 3, 4억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매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락의 끝점에서 매수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서 상승 추세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크게 흐름만 알고 계시고 유념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관론,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상승도 없고 계속되는 하락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의 가치보다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1, 2년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로 뭔가 부정적 기사가 쏟아지고 하락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투자에 관심을 갖거나 뭔가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준비하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하나씩 실제로 살펴볼게요. 과거에 기사들을 보면서 부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과거와 지금 현재를 대입해봐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초반 기사입니다. 강남 빼고 다 불안하다. 그리고 2020년 폭락 2020년에 온다. 부동산 시작 3, 4년간 하락세. 하향 안전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내년 이자율 상승 해소 하락 위험 요소다.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항상 연말 내지는 연초에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망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20년 계속 충격적이다. 대폭락 시작된다. 3대 근거 폭락론, 매매 심리 폭락, 집값 폭락 신호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그 의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하락되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이죠. 네, 2022년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당부. 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규제로 인한 일시적 하락은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가격이 워낙 높게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높은 고가의 아파트나 중저가 이상의 아파트들은 내년 초까지는 좀 흐름이 이렇게 상승보다는 좀 보합 내지 소폭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효과로 또 급상승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 지금은 오히려 재개발이나 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 그런 조그마한 부동산의 인기가 많다 보니 그런 쪽이 반대로 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틈새 바구니를 찾아야 됩니다. 네,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수고요. 그리고 노후 대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두 채는 저는 항상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나의 자산 축적과 뭔가 준비하거나 미래를 계획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이 많은 분들은요,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 확정된 빌라를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적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 가능성이 높거나 주변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입지를 선점해서 매수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기 상승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려는 그 위치, 입지, 그리고 거기에 변화 가능성, 실제로 가능성이 높고 확정된 호재들이 주변에 있냐 없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최대한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부동산 전망 실제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방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신청하시면 전망 및 소액 투자 성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규모지만 아무래도 좀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선착순은 15명 정도만 받을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뭔가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신다면 분명히 뜻깊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신청하시거나 뭐 또 궁금한 게 부동산 전반적으로 있다 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한강변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강변 쪽 자양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치는 2호선과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 약 7분 거리에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면적은 11평에서부터 13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세는 4억 8천에서부터 5억 중후반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5백 정도. 실제로 최고가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투룸 투자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 관련된 시설 주변에 예정되어 있고요. 대역 상업시설, 스타필드가 주변에 바로 새롭게 생겨날 예정입니다. 한강변이라는 수수성을 띠고 있고 한강변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학군인데 이제 학군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는 희소성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이 추진 중인 곳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양동을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늘 강조를 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을 보시는 이유는요. 시청자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요. 딱 두 개인데요. 첫째는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말 그대로 대교만 지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 압구정동이 바로 지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높은 반면에 자양동은 다세대 빌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언젠간 바뀌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자양동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4동, 3동, 2동, 1동이에요. 대부분으로 이제 투자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얘기가 나오는 게 4동과 2동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재개발이라던가 이제 투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제 가장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자양 한복판 한 중간을 끊으면 여기 큰 길가가 하나 나옵니다. 쭉 큰 길가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큰 길가로 사이로 아래가 한강변이에요. 위에는 한강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보시거나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바로 뭐 위도 자양동이 무조건 한강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쪽은 한강변이 아니에요. 아래쪽이 한강변입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면 이쪽은 한강변 수질 관리 등 이런 것들이 뜨는데 위에는 뜨질 않아요. 항상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희소 가치가 있는
좀 더 상승폭이 큰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한강변을 기준으로 한강변 아래는 가격이 높고 위에는 가격이 저렴한 게 많기 때문에 저렴한 걸 많이 보시는데요. 반대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가격이 안 오른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오를 수 있는 곳이 한강변이니까 한강변 쪽으로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꼭 언급을 드리고 이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구의역 쪽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강변역이에요. 구의역 바로 앞에 지금 국가에서 확정돼서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거기가 지금 개발이 현재 공사 중이고요. 네, 이쪽에 지금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시설과 그리고 공공청사 그 시설과 공공청사까지 한마디로 복합시설이 개발이 되는 게 확정돼서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황보판에 이제 직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도 확정돼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자, 그곳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강변역 바로 앞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스타필드가 생기는 거예요. 스타필드를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내 집 근처에 스타필드가 없다가 생겨나서 가격 상승을 많이 본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리고 거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내용이 굉장히 좋은 개발이 확정된 것들이 지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걸리는데요. 나중에 직선 거리가 생기면 5분 정도면 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강변역 여기 스타필드 생기는 곳에서는 5분 거리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공사 중이고 동서울터미널 스타필드 생기고 이곳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또 붙어 있죠. 다른 곳들은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리고 재개발 측면에서 노후도를 체크해 보자면 자양 2동 같은 경우가 바로 이쪽인데 자양 2동이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노후도도 노후도고 깨끗하게 반듯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언급된 이 지역은 자양 2동 안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고 이 근처에는 그리고 또 지역주택조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발전된다는 건 좋은 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세는 4억 8천에서 5억 9,500 사이 시세 전세를 끼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 8천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북구 석관동 장인뉴타운 바로 근처에 3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금 6호선 상월공역 도보 2분 거리에 3룸 네, 실면적 같은 경우는 약 14평에서부터 18평입니다. 상당히 크죠. 예, 그만큼 좀 여러 명, 그러니까 3인 이상 가구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3룸으로 넓게 준비를 했고 시세는 4억 2천에서부터 5억, 실투자금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변에 바로 재개발 장인뉴타운이 크게 있고 바로 해당 제가 추천 지역 바로 앞에는 장위 15구역이 바로 있어요. 그 15구역 재개발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이 인근의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저축 주거지의 노후화된 역세권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곳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가능성 높은 곳에 희소성 있는 부동산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장인 뉴타운이에요. 바로 앞은 이쪽이 15구역이고요. 이 길 건너편에 노후도가 맞아 떨어지는 이렇게 노후도가 높은 곳에 역 근처에 저층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를 추천을 제가 드립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4억 2천에서부터 5억 정도 사이고 전세를 끼고 실투자금은 약 7천만 원이에요. 원래 1억 이하 투자로 재개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서 투자금이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재개발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전망과 소액 투자 관련돼서 세미나도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고 그게 아니고 난 또 1대1 상담 세부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님. 뭔가 계획을 하고 있거나 투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해당 부동산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의논해서 올바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